1번. 실린더 벽이 마멸되었을 때 발생되는 현상은 1. 기관의 회전수가 증가한다. 2. 오일 소모량이 증가한다. 3. 열효율이 증가한다. 4. 폭발 압력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실린더 벽이 마멸되면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 사이의 간격이 커져 엔진 오일 이연소실로 유입되어 연소됩니다. 이에 따라 엔진 오일 소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1번이 기관 회전수 증가는 실린더 마멸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3번 열효율 증가와 4번 폭발 압력 증가는 오히려 마멸로 인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2번. 디젤 엔진의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순환 순서로 맞는 것은 1. 연료 탱크 오른쪽 화살표 연료 공급 펌프, 오른쪽 화살표 분사 펌프, 오른쪽 화살표 연료 필터, 오른쪽 화살표 분사 노즐. 2. 연료 탱크 오른쪽 화살표 연료 필터, 오른쪽 화살표 분사 펌프, 오른쪽 화살표 연료 공급 펌프, 오른쪽 화살표 분사 노즐. 3. 연료 탱크 오른쪽 화살표 연료 공급 펌프, 오른쪽 화살표 연료 필터, 오른쪽 화살표 분사 펌프, 오른쪽 화살표 분사 노즐. 4. 연료 탱크 오른쪽 화살표 분사 펌프, 오른쪽 화살표 연료 필터, 오른쪽 화살표 연료 공급 펌프, 오른쪽 화살표 분사 노즐. 정답은 3번입니다. 디젤 엔진의 연료 공급 과정은 연료 탱크에서 연료 공급 펌프를 통해 연료를 공급하고 이후 연료 필터에서 연료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분사 펌프에서 고압으로 압축하여 분사 노즐로 보내 연소실에 분사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번이 정확한 순서이며 다른 선택지들은 연료 필터나 분사 펌프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3번. 터보차저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관이 고출력일 때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2. 고지대 작업 시에도 엔진의 출혈 저하를 방지한다. 3. 구조가 복잡하고 무게가 무거우면 설치가 복잡하다. 4. 과급작용의 저하를 막기 위해 터빈실과 과급실에 각각 물재킷을 두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흡입 공기를 압축하여 기관 출력과 효율을 높이는 장치로 오히려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경량이며 설치가 용이한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3번이 구조가 복잡하고 무거워 설치가 복잡하다는 터보차저의 특징과 정반대되는 설명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4번.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1.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진다. 2. 냉각수 순환이 불량해진다. 3. 냉각수 순환이 빨라지나. 4. 냉각수 비등점이 높아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은 냉각수 개통 내 압력을 유지하여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스프링이 파손되면 시스템 내 압력이 유지되지 못하여 냉각수의 비등점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가 쉽게 끓어 기관에 과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이 냉각수 순환 속도는 라디에이터 캡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4번은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5번.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가 하는 역할은 1. 분사시기 조정, 2. 분사량 조정, 3. 분사압력 조정, 4. 착화성 조정. 정답은 2번입니다. 디젤 기관의 조속기는 엔진의 부하 변화에 따라 연료 분사량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엔진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조속기가 조정하는 것은 연료의 분사량입니다. 1번이 분사시기, 3번이 분사압력, 4번이 착화성은 조속기가 아닌 다른 장치나 연료의 특성에 의해 조정됩니다. 6번.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에서 흡입공기 압축 시 압축 온도는 약 얼마인가? 1. 200에서 300, 2. 500에서 550, 3. 1100년에서 1150년, 4. 1500년에서 1600년. 정답은 2번입니다.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방식을 사용하며 흡입된 공기를 압축하여 온도를 약 500에서 550까지 높입니다. 이 압축된 고온의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면 연료가 자연 발화하여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1번이 온도는 너무 낮아 착화가 어렵고 3번과 4번이 온도는 너무 높아 현실적인 압축 온도를 초과합니다. 7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장치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1. 분사 펌프, 2.
연료 필터. 3. 기화기. 4. 연료 탱크. 정답은 3번입니다. 기화기는 휘발유 기관에서 연료와 공기를 혼합하여 기화된 연료를 공급하는 장치로 디젤 기관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디젤 기관은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자연발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화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번 분사 펌프, 2번 연료 필터, 4번 연료 탱크는 모두 디젤 기관의 연료장치 구성 부품입니다. 8번 엔진오일 교환 후 압력이 높아졌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엔진오일 교환 시 냉각수가 혼입되었다. 2. 오일의 점도가 낮은 것으로 교환하였다. 3. 오일외로 내 누설이 발생하였다. 4. 오일 점도가 높은 것으로 교환하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일 점도가 높은 것으로 교환하면 오일의 흐름 저항이 증가하여 오일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1번 냉각수 혼입, 2번 점도가 낮은 오일 사용, 3번 오일회로 누설 등은 오히려 오일 압력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9번 동절기에 기관이 동파되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냉각수가 얼어서 2. 기동전동기가 얼어서 3. 발전장치가 얼어서 4. 엔진오일이 얼어서 정답은 1번입니다. 동절기에 기관이 동파되는 주된 원인은 냉각수가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엔진 블록이나 냉각수 통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2번 기동전동기, 3번 발전장치, 4번 엔진오일은 동파의 원인이 될 정도로 부피 팽창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동파의 직접적 원인이 아닙니다. 10번 오일의 여과 방식이 아닌 것은 1. 자력식, 2. 분류식, 3. 전류식, 4. 샨트식. 정답은 1번입니다. 오일의 여과 방식에는 분류식, 전류식, 샨트식 등이 있으나 자력식이라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력을 이용한 방식은 일반적인 오일 여과 방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로 오일 여과는 주로 필터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1번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의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피스톤 오른쪽 화살표 커넥팅 로드 오른쪽 화살표 클러치 오른쪽 화살표 크랭크축 2. 피스톤 오른쪽 화살표 클러치 오른쪽 화살표 크랭크축 오른쪽 화살표 커넥팅 로드 3. 피스톤 오른쪽 화살표 크랭크축 오른쪽 화살표 커넥팅 로드 오른쪽 화살표 클러치 4. 피스톤 오른쪽 화살표 커넥팅 로드 오른쪽 화살표 크랭크축 오른쪽 화살표 클러치 정답은 4번입니다. 엔진에서 동력이 전달되는 순서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축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고 이후 클러치를 통해 변속기 등으로 동력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1번은 클러치가 크랭크축 앞에 위치할 수 없으며 2번은 클러치가 커넥팅 로드 앞에 위치할 수 없고 3번은 크랭크축과 커넥팅 로드 순서가 뒤바뀌어 잘못되었습니다. 12번 엔진 시동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점검 사항은 1. 실린더의 오염도 2. 충전장치 3. 유압계의 지침 4. 엔진 오일량과 냉각수량 정답은 4번입니다. 엔진 시동 전 가장 중요한 일반 점검 사항은 엔진 오일량과 냉각수량 확인입니다. 엔진 오일은 윤활작용으로 엔진 부품의 마모를 방지하고 냉각수는 엔진을 적정 온도로 유지하여 과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1번 실린더 오염도 점검은 일반적인 시동 전 점검 사항이 아니면 2번 충전장치는 엔진 작동 후 점검이 적절하고 3번 유압계 지침은 엔진 작동 중 점검 사항입니다. 13번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급판의 크기, 급판의 수, 황산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2. 급판의 크기, 급판의 수, 단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3. 급판의 수, 셀의 수, 발전기의 충전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4. 급판의 수와 발전기의 충전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급판의 크기와 급판의 수, 황산, 전해액, 위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판의 크기와 수가 많을수록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황산의 양이 많을수록 화학적 반응이 충분히 이루어져 축전지 용량이 커집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2번이 단자수는 용량과 무관하며 3번과 4번이 발전기 충전 능력은 축전지 용량 자체를 결정하지 않고 충전 속도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14번.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것은 1. 계자 2. 슬리밍 3. 브러쉬 4. 다이오드. 정답은 4번입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생성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은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정류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1번 계자는 자기장을 형성하는 부분이며 2번 슬립링과 3번 브러쉬는 발전기에서 전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지는 않습니다. 15번. 조명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도의 단위는 루멘이다. 2. 피조면의 밝기는 조도로 나타낸다. 3. 광도의 단위는 CD이다. 4. 빛의 밝기를 광도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조도의 단위는 루멘이 아니라 럭스입니다. 루멘은 광속의 단위로 광원이 방출하는 빛의 총량을 나타내며 럭스는 특정 면적에 비춰지는 빛의 양, 조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3번, 4번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16번. 납산 축전지의 증류수를 자주 보충시켜야 한다면 그 원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1. 충전 부족이다. 2. 급판이 황산화되었다. 3. 과충전되고 있다. 4. 과방전되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납산 축전지의 증류수를 자주 보충해야 한다면 과충전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충전 상태에서는 전해액이 과도하게 전기분해되어 수소와 산소가 기체 형태로 발생하여 전해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이 맞습니다. 1번 충전 부족, 2번 급한 황산화, 4번 과방전은 전해액 소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17번. 엔진 정지 상태에서 계기판 전류계의 지침이 정상에서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 전조등 스위치가 점등 위치에서 방전되고 있다. 2. 배선에서 누전되고 있다. 3. 시동 시 엔진 예열 장치를 동작시키고 있다. 4. 발전기에서 축전지로 충전되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엔진 정지 상태에서 전류계 지침이 방향으로 지시되는 것은 배터리에서 전류가 방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발전기에서 축전지로 충전되는 상태라면 전류계는 플러스 방향을 지시해야 하므로 4번은 원인이 아닙니다. 1번 전조등 점등, 2번 배선 누전, 3번 엔진 예열장치 사용은 모두 배터리에서 전류를 소비하여 방전 상태를 나타내므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8번. 기동전동기는 회전대나 엔진은 크랭킹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축전지 방전 2. 기동전동기의 전기자 코일 단선 3. 플라이휠 링기어의 소손 4. 발전기 브러쉬 장력 과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동전동기가 회전하지만 엔진이 크랭킹되지 않는 원인은 플라이휠 링기어의 소손입니다. 기동전동기의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휠의 링기어와 맞물려 엔진을 회전시키는데 링기어가 소손되면 회전력이 전달되지 않아 엔진이 크랭킹되지 않습니다. 1번 축전지 방전은 기동전동기 자체가 회전하지 못하는 원인이며 2번 전기자 코일 단선은 기동전동기가 회전하지 못하는 원인이며 4번 발전기 브러쉬 장력 과다는 엔진 크랭킹과 무관합니다. 19번. 공기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슈를 직접 작동시키는 것은 1. 릴레이 밸브 2. 브레이크 페달 3. 캠 4. 유압. 정답은 3번입니다. 공기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슈를 직접 작동시키는 부품은 캠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압축 공기가 릴레이 밸브를 통해 브레이크 챔버로 전달되고 브레이크 챔버의 피스톤이 움직여 캠을 회전시킵니다. 캠의 회전으로 브레이크 슈가 직접 드럼을 눌러 제동력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3번이 맞습니다. 1번 릴레이 밸브와 2번 브레이크 페달은 공기의 흐름을 제어할 뿐 직접 브레이크 슈를 움직이지 않으며 4번 유압은 공기 브레이크와 무관합니다. 20번. 유압식 모터 그레이더에서 유압 모터가 설치되는 것은 1. 리닝 장치 2. 서클 횡송 장치 3. 블레이드 승강 장치 4.
블레이드 회전 장치. 정답은 4번입니다. 유압식 모터 그레이더에서 유압 모터가 설치되는 부분은 블레이드 회전 장치입니다. 유압 모터는 유압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여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1번 리닝 장치, 2번 서클 횡송 장치, 3번 블레이드 승강 장치는 일반적으로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직선 운동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21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주행 구동체인 장력 조정 방법은 1. 구동 스프로킷을 전, 후진시켜 조정한다. 2. 아이들러를 전, 후진시켜 조정한다. 3. 슬라이드 슈의 위치를 변화시켜 조정한다. 4. 드래그 링크를 전, 후진시켜 조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 구동체인 장력은 아이들러, 유동륜을 전후로 이동시켜 조정합니다. 아이들러를 전후진시켜 궤도의 장력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궤도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비의 안정적인 주행을 돕습니다. 1번이 구동 스프로킷은 궤도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장력 조정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슬라이드 슈는 궤도의 마모 방지나 지지 역할을 하지만 장력 조정과는 무관합니다. 4번이 드래그 링크는 조향장치와 관련된 부품으로 궤도 장력 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2번 무한 궤도식 굴삭기에서 하부 주행체 동력 전달 순서로 맞는 것은 1. 유압 펌프 오른쪽 화살표 제어 밸브 오른쪽 화살표 센트 조인트 오른쪽 화살표 주행 모터 2. 유압 펌프 오른쪽 화살표 제어 밸브 오른쪽 화살표 주행 모터 오른쪽 화살표 자재 이음 3. 유압 펌프 오른쪽 화살표 센트 조인트 오른쪽 화살표 주행 모터 오른쪽 화살표 제어 밸브 4. 유압 펌프 오른쪽 화살표 센트 조인트 오른쪽 화살표 주행 모터 오른쪽 화살표 자재 이음 정답은 1번입니다. 무한 궤도식 굴삭기의 하부 주행체 동력 전달은 유압 펌프에서 생성된 유압이 제어 밸브를 통해 흐름이 조절된 후 센트 조인트, 중앙 회전 이음 장치를 거쳐 주행 모터로 전달됩니다. 즉, 유압 펌프 오른쪽 화살표 제어 밸브 오른쪽 화살표 센트 조인트 오른쪽 화살표 주행 모터의 순서로 동력이 전달됩니다. 2번과 4번에서 언급된 자재 이음은 동력 전달 경로와 관련된 부품이 아니면 3번은 센트 조인트와 제어 밸브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 틀립니다. 23번 기중기의 붐을 교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 트레일러를 이용한다. 2. 굴삭기를 이용한다. 3. 기중기를 이용한다. 4. 붐 교환대를 이용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중기의 붐을 교환할 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다른 기중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중기를 이용하면 붐을 안전하게 들어올리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어 작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1번 트레일러나 2번 굴삭기, 4번 붐 교환대는 붐이 무게와 구조적 특성상 안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24번 유성기어 장치의 주요 부품으로 맞는 것은 1. 유성기어, 베벨기어, 성기어 2. 성기어, 클러치기어, 헬리컬기어 3. 유성기어, 베벨기어, 클러치기어 4. 성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캐리어 정답은 4번입니다. 유성기어 장치는 성기어, 태양기어, 유성기어, 플래닛기어, 링기어, 내부기어, 유성캐리어, 유성기어를 지지하는 장치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은 동력 전달 시 감속, 증속 및 회전 방향 변경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1, 2, 3번 보기에서 언급된 베벨기어, 클러치기어, 헬리컬기어 등은 유성기어 장치의 주요 구성 부품이 아닙니다. 25번 지게차에서 리프트 실린더의 주된 역할은 1. 마스터를 틸트시킨다. 2. 마스터를 이동시킨다. 3. 포크를 상승, 하강시킨다. 4. 포크를 앞뒤로 기울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게차의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위아래로 상승 및 하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압 실린더의 작동으로 포크를 원하는 높이로 조정하여 화물을 정확히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이 틸트, 기울기 조정은 틸트 실린더가 담당하며 2번이 마스터 이동은 마스터 실린더와 관련된 기능이 아닙니다. 26번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유격이 커진다. 2. 클러치판이 변형된다. 3. 클러치가 파손된다. 4.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정답은 4번입니다.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해지면 클러치판을 충분히 압착하지 못하여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차량의 주행 성능이 저하됩니다. 1번이 유격 확대는 클러치 페달 유격 조정 문제이며 2번 클러치판 변형이나 3번 클러치 파손은 과도한 열이나 충격 등에 의한 문제로 스프링 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7번. 건설기계 등록자가 다른 시, 도로 변경되었을 경우 해야 할 사항은 1.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등록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등록증을 당해 등록처에 제출한다. 4. 등록증과 검사증을 등록처에 제출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건설기계의 등록자가 다른 시도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등록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이전 신고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될 때 필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새로운 등록지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1번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소유자 정보의 변경 등 일부 사항 변경 시 사용하는 절차이며 3번과 4번은 등록증이나 검사증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변경 시의 필수적 절차가 아닙니다. 28번. 다음 중 피견인 차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동차로 볼 수 없다. 2.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3. 화물 자동차이다. 4. 소형 자동차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피견인 차는 독립적으로 운행할 수 없고 견인하는 차량에 연결되어 운행되는 차량으로 법적으로는 견인하는 자동차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견인 차는 독립 자동차로 보지 않고 자동차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1번 자동차가 아니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으며 3번 화물 자동차나 4번 소형 자동차라는 명칭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29번.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는 등록을 말소한 후 얼마의 기한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 정답은 2번입니다.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는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계의 과거 이력 및 소유자 정보 등을 일정 기간 유지하여 행정적, 법적 문제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번 5년은 너무 짧고 3번 15년과 4번 20년은 법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긴 기간입니다. 30번. 고속도로를 운행 중일 때 안전운전상 준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정기점검을 실시 후 운행하여야 한다. 2. 연료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월간 정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모든 승차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시 가장 중요한 안전 준수사항은 모든 승차자가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입니다. 안전띠 착용은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수칙입니다. 1번 정기점검이나 2번 연료량 점검, 3번 월간 정비점검은 차량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31번.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며칠 이내 검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1. 20일, 2. 15일, 3. 5일, 4. 3일. 정답은 3번입니다.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 일시와 장소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 일시와 장소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5일, 이 정답이며 1번, 20일, 2번, 15일, 4번, 3일은 기간이 관련 법규의 기준과 다르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32번.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 공급 시설을 손괴할 경우 조종사면허의 처분 기준은 1. 면허효력 정지 10일, 2. 면허효력 정지 15일, 3. 면허효력 정지 180일, 4. 면허효력 정지 25일. 정답은 3번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 시설을 파손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18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3번 면허효력 정지 180일 이 정답입니다. 1번 10일, 2번 15일, 4번 25일 은 법규상 정해진 처분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33번 대형 건설기계에 적용해야 될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당해 건설기계에 식별이 쉽도록 전후 범퍼에 특별 도색을 하여야 한다. 2. 최고 속도가 시속 35km 이상인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3. 운전석 내부에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총중량 30톤, 축중 10톤 미만인 건설기계는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대형 건설기계의 안전조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고 속도와 관계없이 대형 건설기계는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고 속도가 시속 35km 이상인 경우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2번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1번, 3번, 4번의 경우는 실제 규정과 일치하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맞는 내용입니다. 34번. 다음 교통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최고 중량 제한 표지 2. 최고 시속 30km 제한 표지 3. 최저 시속 30km 제한 표지 4. 차간거리 최저 30m 제한 표지 정답은 3번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최저 속도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도로교통법상 최저속도 제한 표지입니다. 즉, 차량이 이 표지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최소한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3번, 최저 시속 30km 제한 표지, 이 맞습니다. 1번은 중량 제한, 2번은 최고 속도 제한, 4번은 차간거리 제한으로 각각 다른 표지이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35번. 다음 중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은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4.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차 뒤를 따라가는 자동차 정답은 4번입니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차 뒤를 따라가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36번.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운전자 편한 대로 운전한다. 2.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서행한다. 3.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한다. 4. 앞차의 주행 방향으로 따라가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방법은 교차로 중심의 안쪽으로 서행하여 좌회전하는 것입니다. 교차로 중심 바깥쪽이나 운전자 임의로 주행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있으며 앞차의 주행 방향을 무조건 따르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한다. 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37번. 밀폐된 액체의 일부에 힘을 가했을 때 맞는 것은 1. 모든 부분에 같게 작용한다. 2. 모든 부분에 다르게 작용한다. 3. 홈 부분에만 세게 작용한다. 4. 돌출부에는 세게 작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파스칼의 원리에 따르면 밀폐된 액체의 일부에 힘을 가하면 그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전달됩니다. 특정 부분이나 돌출부, 홈 부분 등에만 다르게 작용하지 않고 균일하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에 같게 작용한다는 1번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38번. 그림과 같이 안쪽 날개가 편심된 회전축에 끼워져 회전하는 유압펌프는 1. 베인 펌프 2. 피스톤 펌프 3. 트로코이드 펌프 4. 사판 펌프 정답은 1번입니다. 베인 펌프는 회전축이 펌프 중심과 어긋나게 편심되게 설치된 로터의 베인, 날개, 이 장착되어 있으며 로터가 회전하면서 베인이 펴지고 접히면서 유압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제시된 구조 설명과 일치하는 펌프는 베인 펌프 1번이며 피스톤 펌프, 트로코이드 펌프, 사판 펌프는 각각 다른 원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맞지 않습니다.
39번. 2개 이상의 분기회로에서 실린더나 모터의 작동 순서를 결정하는 자동 제어 밸브는 1. 리듀싱 밸브 2. 릴리프 밸브 3. 시퀀스 밸브 4. 파일럿 책 밸브. 정답은 3번입니다. 시퀀스 밸브는 유압회로 내에서 2개 이상의 분기회로가 있는 경우 실린더나 모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자동 제어 밸브입니다.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밸브가 열려 다음 단계의 회로가 작동하도록 합니다. 리듀싱 밸브는 압력을 낮추는 역할, 릴리프 밸브는 과도한 압력을 방출하는 역할, 파일럿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 역할을 하므로 모두 다른 기능입니다. 따라서 3번, 시퀀스 밸브, 이 맞습니다. 40번, 유압 컨트롤 밸브 내의 스풀 형식의 밸브 기능은 1.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기 위해 2. 개통 내의 압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3. 추갑기의 압력을 바꾸기 위해 4. 펌프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 정답은 1번입니다. 유압 컨트롤 밸브 내의 스풀 밸브는 주로 유압 오일의 흐름 방향을 전환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압력을 상승시키거나 추갑기의 압력을 조정하거나 펌프 회전 방향을 바꾸는 기능은 스풀 밸브의 기본 역할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41번, 보기에서 유압 작동유 탱크의 기능으로 모두 맞는 것은 1. 기역, 니은, 디귿 2. 니은, 디귿, 리을 3. 기역, 디귿, 리을 4.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3번입니다. 유압 작동유 탱크의 주요 기능은 작동유, 오일, 위 저장, 출렁거림 방지 및 냉각, 방열입니다. 기역의 오일 저장은 탱크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디귿의 격판 설치는 탱크 내 유압 오일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 오일의 거품 발생을 방지하고 펌프 흡입구로 공기 유입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을의 오일 온도 조정, 방열, 웬 탱크가 외부와 열교환을 통해 오일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니은의 오일 역류 방지는 탱크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 체크밸브와 같은 별도의 밸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42번, 추갑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유압 에너지의 저장 2. 충격 흡수 3. 유량 분배 및 제어 4. 압력 보상. 정답은 3번입니다. 추갑기, 어큐뮬레이터는 유압 에너지를 저장하고 압력 충격을 흡수하며 압력 보상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유량의 분배 및 제어는 추갑기의 기능이 아니라 유량 제어 밸브 또는 분류 밸브의 역할입니다. 즉, 추갑기는 유량 자체를 분배하거나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이 적합하지 않은 용도입니다. 43번, 유압 오일에서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1. 점도 2. 점도 분포 3. 점도 지수 4. 윤활성. 정답은 3번입니다. 유압 오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점도지수입니다. 점도지수가 높을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적어 유압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점도는 특정 온도에서 오일의 흐름 저항만을 나타내며 점도 분포나 윤활성은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점도 지수가 정답입니다. 44번, 작업 중에 유압 펌프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오일을 저압으로 탱크에 귀환시키는 회로는 1. 시퀀스 회로 2. 어큐뮬레이션 회로 3. 블리드 오프 회로 4. 얼로드 회로. 정답은 4번입니다. 유압 펌프의 유량이 작업 중 필요하지 않을 때 오일을 저압 상태로 탱크로 되돌리는 회로를 언로드 회로라고 합니다. 언로드 회로는 펌프의 부담을 줄이고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시퀀스 회로는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회로이고 어큐뮬레이션 회로는 유압 에너지를 저장하는 회로이며 블리드 오프 회로는 일부 오일을 우회시켜 압력이나 유량을 제어하는 회로입니다. 따라서 4번 언로드 회로가 정답입니다. 45번, 유압 모터와 연결된 감속기의 기어 오일 수준 점검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오일 수준을 점검하기 전에
항상 오일 수준 점검 게이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 오일 수준 점검 시는 오일의 정상적인 작업 온도에서 점검해야 한다. 3. 오일량이 너무 적으면 모터 유닛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거나 손상될 수 있으므로 오일량 수준은 정량 유지가 필요하다. 4. 오일량은 냉간 상태에서 가득 채우는 수준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유압 모터와 연결된 감속기의 기어 오일 수준 점검 시 오일량은 냉간 상태에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상적인 작업 온도에서 정해진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냉간 상태에서 가득 채우면 오일이 열팽창되어 과도한 압력 상승과 누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간 상태에서 가득 채우는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46번. 그림에서 체크밸브를 나타낸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7번.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1. 사고 책임자의 직무조사. 2. 사고 원인 제공자 파악. 3. 사고 발생 가능성의 제거. 4. 물품 손상의 손해사정. 정답은 3번입니다.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업무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원인을 조사하거나 책임자를 찾는 것은 부차적인 업무이며 근본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48번. 안전, 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그림의 안전표지판이 나타내는 것은? 1. 보행금지. 2. 작업금지. 3. 출입금지. 4. 사용금지. 정답은 4번입니다. 안전보건표지에서 사용금지 표지는 특정 기계나 설비,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보행금지, 작업금지, 출입금지는 각각 보행, 특정 작업,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별도의 표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표지는 4번 사용금지를 나타냅니다. 49번. 안전관리상 수공구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공구를 사용한 후 녹슬지 않도록 반드시 오일을 바른다. 2. 작업에 적합한 수공구를 이용한다. 3. 공구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수공구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닦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오일을 바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구에 오일을 과도하게 바르면 손잡이가 미끄러워져 작업 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녹방지를 위한 오일 도포는 공구의 종류와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며 모든 공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50번.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접 또는 절단할 때에는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 이내, 발생기실로부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등의 불꽃이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안에 차례로 들어갈 거리는 1. 3m, 1m, 2. 5m, 3m, 3. 8m, 4m, 4. 10m, 5m. 정답은 2번입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에 따라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는 5m 이내, 발생기실로부터는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등 불꽃이 발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이는 아세틸렌 가스가 매우 가연성이 강하여 작은 불꽃에도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확한 거리 규정입니다. 51번. 무거운 짐을 이동할 때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힘겨우면 기계를 이용한다. 2. 기름이 붙은 장갑을 끼고 한다. 3. 지렛대를 이용한다. 4.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과의 균형을 잡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기름이 묻은 장갑을 끼고 무거운 짐을 옮기면 손에서 짐이 미끄러져 떨어질 위험이 높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건조하고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1번이 기계를 이용하거나 3번이 지렛대를 사용하는 방법은 짐을 쉽게 이동시키고 근골격계 상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4번처럼 2인 이상 작업 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52번.
방화 대책의 구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화기구 2. 스위치 표시 3. 방화벽, 스프링클러 4. 방화사. 정답은 2번입니다. 스위치 표시는 전기 설비의 조작을 위한 것으로 방화 대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방화 대책이란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진압하기 위한 설비나 조치를 의미하며 소화기구 1번 방화벽과 스프링클러 3번 방화사 4번는 모두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필수적인 방화 대책에 해당합니다. 53번 ILO 국제노동기구 위 구분에 의한 근로불능 상해의 종류 중 응급조치 상해는 1. 1일 미만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2. 2에서 3일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3. 1주 미만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4. 2주 미만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정답은 1번입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위 응급조치 상해는 치료기간이 1일 미만으로 간단한 응급처치 후 즉시 또는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경미한 상해를 의미합니다. 2번 2에서 3일, 3번 1주 미만, 4번 2주 미만 은 모두 응급조치 상해의 범위를 초과한 더 심각한 상해로 분류됩니다. 54번 동력 전동장치에서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1. 기어 2. 커플링 3. 벨트 4. 차축. 정답은 3번입니다. 벨트는 동력 전달 과정에서 회전하며 움직이는 부품으로 노출된 상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의 신체나 의복 등이 끼이거나 말려들어 재해 발생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기어 1번, 커플링 2번, 차축 4번 또 위험 요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벨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해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55번 스패너 작업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쪽으로 당길 때 힘이 걸리도록 한다. 2. 볼트 머리보다 큰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스패너 자루에 조합 렌치를 연결해서 사용하여도 된다. 4. 스패너 자루에 파이프를 끼워서 사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스패너는 반드시 몸쪽으로 당길 때 힘이 걸리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밀어서 사용할 경우 미끄러지거나 풀렸을 때 몸이 앞으로 쏠려 부상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볼트 머리보다 큰 스패너 2번은 미끄러질 위험이 크며 스패너 자루의 조합 렌치 3번 나파이프 4번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힘이 걸려 위험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56번 다음 중 금속 나트륨이나 금속 칼륨 화재의 소화제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 물 2. 건조사 3. 분말 소화기 4. 할론 소화기 정답은 2번입니다. 금속 나트륨이나 금속 칼륨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고 화재를 확대하므로 물 1번로 소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 3번 나 할론 소화기 4번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속 화재는 건조한 모래, 건조사를 사용하여 산소를 차단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7번 감전사고의 요인을 열거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여 들 때 2. 전기기계, 기구의 절연 변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 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하여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3. 콘덴서나 고압 케이블 등의 잔류전하에 의할 경우 4. 송전선로의 철탑을 손으로 만졌을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송전선로의 철탑은 일반적으로 접지되어 있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탑 자체를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충전부 직접 접촉 1번 절연 손상에 의한 누전 접촉 2번 콘덴서나 케이블의 잔류전하 3번는 모두 실제로 감전사고의 주요 요인입니다. 58번 지하 전력 케이블이 지상 전주로 입상 또는
지상 전력선이 지하 전력 케이블로 입하하는 전주 주변에서의 건설기계 장비로 작업할 때 가장 올바른 설명은 1. 지하 전력 케이블이 지상 전주로 입상하는 전주는 전력선 2 케이블로 되어 있어 건설기계 장비가 접촉해도 무관하다. 2. 지상 전주의 전력선이 지하 전력 케이블로 입하하는 전주는 전력선이 케이블로 되어 있어 건설기계 장비가 접촉해도 무관하다. 3. 전력 케이블이 입상 또는 입하하는 전주에는 건설기계 장비가 절대 접촉 또는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4. 전력 케이블이 입상 또는 입하하는 전주의 전력선은 모두 케이블로 되어 있어 건설기계 장비가 근접하는 것은 가능하나 접촉되지 않으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전력 케이블이 입상 또는 입하하는 전주 주변에서 건설기계 장비가 접촉하거나 근접하면 케이블 손상 및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주 주변에서는 건설기계 장비가 절대로 접촉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력선이 케이블로 되어 있더라도 접촉이나 근접은 위험하므로 1번, 2번,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59번. 가스도매 사업자의 배관을 시가지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 노면으로부터 배관 외면까지의 깊이는 1. 1.5m 이상, 2. 1.2m 이상, 3. 1.0m 이상, 4. 0.6m 이상. 정답은 1번입니다. 가스도매 사업자의 배관이 시가지 도로 노면 아래에 매설될 때는 교통하중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노면에서 배관 외면까지 최소 1.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1.2m, 2번, 1.0m, 3번, 0.6m, 4번는 규정된 깊이보다 얕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60번. 도시가스 배관 주위를 굴착 후 되메우기 시 지하에 매몰하면 안 되는 것은 1. 보호포, 2. 보호판, 3. 라인마크, 4. 전기방식용 양극. 정답은 3번입니다. 라인마크는 도시가스 배관의 위치를 지상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지하에 매몰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보호포, 1번. 보호판, 2번. 전기방식용 양극, 4번은 배관 보호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지하에 매몰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